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2014-1836 2학년 청해치기공학 수강하고 있는 조재소입니다. 네, 저는 지금 양재동 원래 본가에 와가지고 녹화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 사실 고시원 방을 빼게 됐거든요. 한 두 달 남짓, 두 달 반 정도 살면서 가까이 산다는 장점도 많았고 단점도 많았었는데 이번에 또 우연한 기회에 그냥 집으로 가자고 마음을 먹어가지고 이렇게 방을 빼고 다시 원래 집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확실히 집이 편한 것 같아요. 어, 뭐 밥도 많고 반찬도 많고 또 편하게 잘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고 또 항상 반겨주는 동네 친구들도 많고 무엇보다 가족들이 있어가지고 음, 되게 마음의 안식을 많이 얻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번에 방을 빼면서 느꼈던 점이 확실히 그 고시원에 살면은 가까워가지고 학교에서 오래 남아가지고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많았고 음, 또 여타 그런 학과 생활이나 과제 양에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조성될 수 있는 그런 것 같아가지고 학과상은 좋았었지만 또 반대로 또 단점이 있었는데 일단 생각보다 더 게을러진 것 같아요. 이게 마음먹기 따름이라고 생각하지만 뭔가 없지 않아 그런 가까우니까 조금 더 늘어지자라는 그런 마음을 없지 않아 갖게 된 게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음, 그런 단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학교 주변에서 행사 같은 것도 많이 참여하고 해가지고 잦은 좀 음주 자리도 많았고 또 되게 내키지 않은 그런 자리들도 많았었는데 그게 바로 앞에 살아가지고 단칼에 거절하기가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그런 점들이 좀 단점으로 작용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음을 굳게 먹은 다음에 이렇게 양재동 집으로 오게 됐는데 뭐 이번에 1학기 이제 시험까지 합해가지고 한 달 남짓 남았는데 뭐 조금만 뭐 통학이 사실은 고생은 아니고 통학하면서 그 지하철에서 저 와이파이 되고 하니까 교수님께서 올려주시는 좋은 영상 같은 거나 좋은 글귀들 그리고 또 제가 부족했던 그런 어떤 것들을 채워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통학하는 그런 지하철에 몸을 실어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다는 게 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가지고 통학에 대한 부담은 또 없습니다. 아무튼 지금 오늘 날씨가 되게 좋았어요. 일요일인데 제가 원래 자전거 마니아 정도로 해가지고 엄청 자주 타거든요, 자전거를. 근데 학교를 다니면서 못 탔었는데 집 앞에 바로 양대천이 있어요. 양대천에 여기 이어져가지고 한 10분 정도 자전거를 타면은 한강으로 가게 되는데 이제 다시 자전거 라이딩을 할 수 있는 그런 계절도 돌아왔고 또 그런 환경이 또 조성되어가지고 또 이번 여름 또 초여름 해가지고 실컷 자전거를 탈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또 설레는 마음입니다. 근데 겨울 내내 자전거 관리를 안 했더니 이게 또 색깔로 좀 빠지고 또 녹이 쓴 부분도 많아가지고 다시 도색도 하고 또 녹슨 부분도 기름을 칠을 해가지고 원래대로 다시 만들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게 겨울이 오기 전에 자전거를 집 안에다가 넣어놨어야 되는데 이게 실수를 해가지고 이게 참 되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점은 되게 아쉬운 부분이고요. 이번에 또 축제를 하면서 체육대회를 하면서 피구를 감독을 맡았었어요. 이 피구라는 종목이 생긴 게 작년에 생겨가지고 이번이 두 번째라고 들었었는데 사실 작년에는 이 피구 경기하는 걸 못 봤었거든요. 그때는 다른 걸 하고 있어가지고 그때 되게 성과는 안 좋았지만 그때는 족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운도 따르지 않았고 어, 운도 따르지 않았었고 또 실력도 많이 부족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었는데 그때 족구 1차전에 붙었던 상대가 우승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런 거를 한번 위안 삼아가지고
위안 삼겠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그래가지고 피구 감독을 또 얼떨결에 맡게 됐었는데 많은 추억도 생기고 또 우리 1학년, 2학년, 또 3학년 중에 희진이 한 명 있는데 여러 이게 학생들이 열심히 참여를 해주어가지고 우리 선수들이 후보 선수들과 또 주전 선수들 그리고 도와줬던 이런 코치들, 매니저들이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열심히 맨날 밤까지 남아가지고 연습하고 또 아침에 빨리 와가지고 연습하고 또 그런 시간 상관없이 항상 연습에 매진하고 또 전략도 짜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좀 결승전에서 임상병리과한테 좀 처참히 무너지긴 했지만 원래는 또 임상병리과를 저희가 이기고 올라갔었는데 임상병리과가 패잘부활전으로 올라와가지고 저희를 꺾어서 우승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 상황 빼고는 그쪽 과랑 1대1이 결과치로는 1대1이기 때문에 졌다고 생각하진 않고 저희가 시기가 안 좋게 진 것이지 그쪽 과보다 실력이 딸리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선수들 컨디션이 뭔가 별로였고 뭔가 이 짜임새에 있는 부분들이 원래 전략들을 짜놨었는데 선수들이 흥분을 하고 또 어이없게 죽는 게 많아가지고 피구가 준우승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음, 아무튼 감독이란 직책을 수행을 하게 됐었는데 이번에 그 자리가 좀 무거우면서도 되게 어떤 중심이 잡혀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장이라고 또 따로 있지만 또 선수들을 이끌어 나가고 또 선수들을 모으고 연습 시간을 잡고 또 어떠한 방향으로 제시를 해가는 그런 게 또 감독의 역할로서 이번에 충분히 좀 성실하게 수행했다고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 노력하에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아무튼 좋은 기여는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막 후회되는 거는 아쉬운 점은 있지만 그 진 거에 대해서 후회되는 그런 후회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정말 아쉬운 체육대회였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김남일 교수님한테 다시 말을 해봤어요. 내년에 한 번 더 그런 감독직을 맡을 수 있는 기회가 되면은 다시 한번 맡아가지고 이끌어가지고 그때는 진짜 우승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내년에 가봐야 알겠지만 3학년이 돼가지고 그런 걸 맡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드는 생각으로는 다시 한번 맡아가지고 꼭 우리 치기문과 선수들 트로피 한번 들고 싶게 들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축제가 끝났어요. 저번 주 이렇게 3일 동안, 이틀 동안 축제 기간이었는데, 이 체육대회 준비는 한 달 전부터, 중간고사를 보기 전부터 계속 해왔었거든요. 남아가지고 맨날 연습을 하고 했었는데, 이번에 체육대회 때 모든 선수들, 뛰었던 모든 선수들과 후보 선수들 모두 정말 고생 많았었고, 그 이끌어갔던 감독들이나 뭐 매니저들, 코치들 모두 정말 고생 많아가지고 이번에 그리고 특히 치어리더 분들도 고생 정말 많이 해가지고 이번에 종합 우승은 못했지만 그래도 종합 준우승이라는 또 어떻게 보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어가지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 저희 학과가 5년 연속 종합 우승했던 그런 찬란했던 황금 시절처럼 앞으로 들어오는 1학년이랑 내년부터는 정말 그 황금 시절을 다시 재현해가지고 저희 5년 연속 종합 우승 그 영광들을 다시 한번 누릴 수 있게 저희가 시발점이 돼가지고 이끌어 나가야 하지 않나. 내년엔 저희 학년이 최고참 학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모두 이끌어가지고 새로운 그런 시대를 열어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해가 갈수록 중압감이 늘어나고 책임감이 많아지는 그런 나날들입니다. 네, 아무튼 총회치기공학 이제 12주차가 됐는데요. 15주차가 끝인데 벌써 12주차면은 5분의 4를 한 거잖아요. 80%라고 80%를 정말 이렇게 진행을 해왔는데 한번 돌이켜 봤습니다. 내가 이렇게 80%를 이렇게 80% 지나가면서 무엇을 얻고 또 어떠한 그런 정보를 얻고 어떠한 실습 능력을 얻고 어떠한 마음이 바뀌었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마음적인 심적인 부분은 정말 변화가 많았던 그런 날들 같아요. 무엇보다 첫 번째로 신정호 교수님, 즉 민환 교수님을 만났던 게
정말 저희 크나큰 행운이 아닌가 싶었고요. 뭐 다음 학기도 만나고 앞으로도 계속 만날 테지만 요즘 제가 좀 뭔가 해이해진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가지고 반성도 하게 되는 그런 날들이었습니다. 뭔가 또 아쉬웠던 점이 제가 요즘 계속 이 핑계를 대자면은 막 피구랑 또 집을 빼는 그런 문제랑 또 아르바이트 문제로 계속 정신없게 살면서 원래 그 학교 쪽에 주최를 하는 자기소개서 프레젠테이션 대회에 경진대회에 나가고 싶었었는데 그게 15일까지가 그 신청 기간이었는데 그걸 놓쳐가지고 아무튼 못하게 됐습니다.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꼭 해가지고 어떤 그런 기회를 발판 삼아서 이름을 알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었었는데 그게 좀 어떻게 하다가 좀 깜빡해가지고 못하게 돼가지고 정말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 대회에 나가가지고 뭔가라도 상을 타거나 아니면 또 그런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또 항상 결과에 의해서 얻는 것도 있지만 무언가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얻는 게 더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무엇인가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그런 기회를 놓치게 돼가지고 상당히 아쉽고요. 뭐 아무튼 이런 게 한 번, 두 번 있는 기회는 아닌 것 같으니까 나중에 또 이런 기회가 있다면 꼭 잡아가지고 다시 한번 그런 대회에 나가고 싶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다시는 마음을 다시 잡아가지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고 있어요. 집에도 왔고 또 체육대회도 끝났고 이제 모든 그런 일정들이랑 행사 같은 것들이 모두 끝났기 때문에 5월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가족에 충실하고 또 지금 하고 있는 공부에 충실해가지고 원래 학생 본분의 뜻을 이루려고 많이 부단히 노력을 할 것입니다. 교수님께서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총익지기공학 12주차 선행학습으로 교합기, 재부착과 선택삭제 과정인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요, 끓는 물에다 개구리를 넣는 그런 영상이에요. 음, 이 물에 지금 온도가 몇 도냐면 69.6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온도에서는 개구리가 되게 편안하게 있는다고 해요. 근데 이러면서 서서히 온도를 높여가는 중입니다. 온도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83도, 84도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개구리는 눈치를 못 채고 처음에 온수에서 있던 것처럼 아직도 편안하게 이렇게 가만히 있는 모습입니다. 어느덧 90도가 넘어갔고요. 이제 곧 물이 끓을 텐데요. 개구리는 아직도 편안한 모습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눈치를 아직 못 채고 있어요. 왜냐면 서서히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끓는 물인데 개구리가 죽었습니다. 자기가 어떤 위협이 있는데 그걸 눈치를 못 채고 죽고 있어요. 근데 뭐 개구리가 실제로 죽은 건 아니고요. 예, 주연 배우고 스턴트맨입니다. 실제 개구리가 아닙니다.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개구리가 자기 그 뜨거운 물 속에 있는데 서서히 온도를 올리니까 자기가 죽는 것도 눈치를 못 채고 이렇게 헷가닥 죽어버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기한테 어떤 위험이 있을 때 그런 위험들이 천천히 서서히 다가온다면은 우리 인간도 눈치를 못 채고 그런 위험 속에 노출되기가 쉬운데
그런 거를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키고 또한 주변 상황에 항상 관심을 가지면서 자기가 어떤 위험에 처하고 있을까 아니면은 내가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나에게 위험 상황이 닥칠 수 있을까 라는 걸 꼭 생각하면서 나날들을 살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좋은 교훈을 주는 영상이었고요. 시은 형성 및 의치성 조각이고 교합기 재부촉입니다. 교합기 재부착 이후로는 디플래스킹 후 매몰재 제거가 있습니다. 열 중압 내지 중압 과정에서 발생한 의치상의 변형으로 인공치 배열 과정에서 설정한 양측성 교합 상태에 교합의 부조화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 열 중압 레진 중압 과정에서 레진 의치상 자체에서 발생하는 체적 변화에 의한 변형에 의해서 인공치는 변이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가압 성형법과 같이 상하암 사이에 레진을 전입하는 경우에는 강한 압력으로 인공치가 이동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네, 그리고 교합기 재부착입니다. 선택 삭제이고요. 네, 결론적으로 레진 의치상 제작 과정 후에는 교합 오차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이를 수정하는 선택 삭제 과정으로 해결되어야 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기공실 재부착 과정인데요. 이때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림을 보시면은 1차 매몰 부위는 모형의 분리대를 도포한 상태이므로 모형과 석고 매몰재 부위 사이에 석고 가위를 넣고 약간의 힘을 가하면 쉽게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교합기 재부착을 위해서 모형 기저부 즉 네거티브 인덱스 부분에 석고 가루가 끼지 않도록 깨끗하게 세척을 해야지만 나중에 재부착을 할 때 이 착탈 부분에 딱 맞춰가지고 재부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잔여 물들이 이물질들이 끼지 않도록 깨끗하게 세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부착하기 전에 모형을 교합기에 섞고 부착부에 딱 적합을 시켜가지고 틈이 없는지를 살펴보고 여기가 어떤 홈이나 틈이 없으면은 석고나 또 접착제를 이용하여서 고정을 시켜야 합니다. 재부착 후에는 절취 유도본과 절취 유도판의 간격 양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때 1mm 내외에서 뜬다면은 매물과 레진 전입 과정이 적절히 수행된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뜨는 양이 과도하게 많으면은 매몰 시 상하암이 서로 완전히 닫혀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뜨는 양이 없이 닫는다면 전입되는 레진의 양이 적었거나 과도한 수축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선택 삭제가 무엇이냐면은 레진의 중합 과정에서 발생한 오차를 수정하는 기공실 재부착이나 또 기공 과정과 치료 과정의 모든 과정의 오차를 수정하는 치료실 재부착 과정을 통하여 교합의 부조화나 오차를 수정하는 방법을 선택 삭제라고 합니다. 네, 선택 삭제 과정 시 고려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이 순서인데요. 중심교합, 그리고 측방교합, 그리고 전방교합 순으로 진행을 하고요. 두 번째, 각 교합 관계에서의 정해진 부위만 삭제합니다. 세 번째, 교합지에 의해 나타나는 교합점만 삭제를 합니다. 네 번째, 가급적 얇은 교합지를 사용합니다. 다섯 번째, 교합지를 넣고 교합시킬 때에는 가볍게 접촉시켜서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지 않게 잘 이렇게 고려를 하여 가지고 교합지를 넣습니다. 네, 중심교합의 선택 삭제입니다. 교합기의 과두구를 중심으로 고정하고 적색 교합지를 상하악 구치부의 교합면 사이에 넣고 가볍게 교합시킵니다. 중심 교합에서 나타난 교합점으로 하악은 제2대구치에서만 접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평면인 교합지가 요철이 있는 교합면에 들어가면서 묻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므로 세밀하게 구분하여 관찰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요철이란 와와 교도 부분을 아니면 그루 부분 이런 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A와 같이 중심 교합에서 높은 부위가 있다면 B, C와 같이 편심 교합을 시켜봅니다. 그리고 B와 같이 편심 교합에서도 높다면 커스프를 삭제하고
C와 같이 편심 교합에서 높지 않다면 포사를 삭제합니다. 이때 높이 판단은 그림과 같이 반대측 교두의 접촉 여부가 아니고 절지 유도본과 유도판의 접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즉, B와 같이 오른쪽 교두가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 절지 유도본과 유도판이 접촉되어 있으면 이는 오른쪽이 낮은 상태가 되고 편심 교합에서는 정상 높이가 되어 포사를 삭제를 해야 합니다. 네, 상악은 중심교합과 편심교합에서 모두 높아 중심교두인 설직교두를 삭제하고 있으며 하악은 중심교합은 높지만 편심교합은 높지 않아 포사를 삭제하고 있습니다. 네, 측방교합의 선택 삭제입니다. 작업측 교합에서 교합지로 교합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편심교합에서는 청색 교합지를 사용해서 중심교합의 적색 교합지와 구분합니다. 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작업측 교합의 선택 삭제는 A와 같이 설 교도가 모두 높으면 상악 협측 교도와 하악 설측 교도 모두를 삭제하고 B와 같이 협측 교도만 높다면 상악 교도를 삭제하고 C와 같이 설측 교도만 높다면 하악 교도를 삭제합니다. 네, 그림에서 보시다와 같이 작업측 교합의 높은 교합점 삭제를 위해 비중심 교도인 상악 협측 교도를 삭제하고 있습니다. 균형교합의 선택 삭제를 위해 하악 협측교도 내사면을 삭제하는 장면입니다. 네, 그리고 전방교합의 선택 삭제입니다. 전방교합 시 구치부는 교두정이 닿는 것이 아니고 교두의 근원심 사면이 접촉하게 됩니다. 따라서 삭제를 할 때에는 상악 협측교두 원심 사면과 하악 설측교두 근심 사면을 삭제합니다. 네, 전치를 삭제할 때에는 하악 전치 순측 절단원을 삭제하고 필요시에 상악 전치 설측 절단원을 삭제합니다. 그리고 신미성이 훼손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근데 전방 교합은 전치의 절단 교합 상태에서 BULL의 불의 법칙에 따라 조기 접촉점을 삭제합니다. 선택 삭제가 완료되면 절치 유도봉이 절치 유도판에 접촉되고 중심 교합, 편심 교합 등 어떠한 교합에서도 전치부와 구치부가 모두 균일하게 접촉되어 의치는 안정된 상태가 됩니다. A, B, C 그림을 보시다와 같이 교차 교합 시의 선택 삭제 그리고 A와 같이 중심 교합 시 절치 유도판과 유도핀이 뜨면서 치아가 접촉하는 높은 부위가 있습니다. 이것을 편심 교합시켜 보아서 B와 같은 작업 교합에서 절치 유도판과 유도핀이 뜨면서 접촉하는 높은 상태가 되면 중심 교두인 하악, 설측 교두를 삭제합니다. 이 그림에서는 상악 협측 교두만 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C와 같이 유도판과 유도핀이 접촉하면서 교두가 접촉하는 정상 상태인 경우에는 하악 중심구를 삭제를 하게 됩니다. 하악 설측 교두도 접촉한다면 상악 중심구도 역시 삭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측방 교합 시에 A와 같은 작업 측에서는 하악 지하의 설측 교두 내사면을 삭제하고 B와 같은 균형 측에서는 상악 설측 교두의 내사면과 하악 협측 교두의 내사면을 삭제를 하게 됩니다. 네, 이로써 이번에 교합기 재부착과 선택 삭제 과정에 대해서 12주차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느덧 해가 저물어 가고 있네요. 약간 6시쯤에는 아직 해가 좀 남아있어가지고 밝은 감이 있었었는데 이제 좀 해가 저물어 가는 모습입니다. 네. 아무튼 집 옆에 바로 산이 있는데요. 우면산이 있는데 아직 이제 초여름이 돼가는 그런 나날들이지만 밤에는 많이 쌀쌀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제는 밤에 반바지를 입고 나갔었는데 아주 호되게 날씨한테 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소리가 좀 잠겨가지고 감기 기운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뭐 내일이면 괜찮아질 것이기 때문에 전혀 개의치 않고 뭐 오늘 푹 자고 또 어떤 휴식을 취하면서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그런 내일이면 월요일이기 때문에 오늘 일요일에 또 한 주를 버텨나갈 수 있고 또 열심히 살 수 있도록 그런 에너지를 충전시켜 가지고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7시 52분, 8시를 바라보고 있는 시간인데요. 교수님께서는 또 식사를 하셨는지 아니면 지금쯤에 아니 운동을 하고 계실 것 같기도 하고 교회에서 카페 청소를 현재 하고 계실 것 같기도 한데 뭐 하고 주말을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제 또 이 프레젠테이션을 끝나고 잠깐 동네 친구들을 보러 카페에 갈 것 같은데요. 자주 가는 빵집 그 카페에 커피가 아주 맛있어가지고 자주 즐겨 찾는 것 같습니다. 친구들과도 수다 떨기도 좋고 또 그렇기 때문에 잠깐 동네에 나가가지고 커피숍에서 친구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아무튼 12주차 프레젠테이션 많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 이게 언제나 항상 할 때마다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죄송한데 언제쯤 부족하지 않고 완벽한 제 마음에 쏙 드는 또 교수님 마음에 쏙 드는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게 될지 이제 조만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프레젠테이션 하다 보면은 아무튼 지금도 상당한 수준으로 예전에 비해 가지고 상당한 실력에 또 장족의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 이런 시스템을 이어가면서 훈련을 받고 또 어떤 말하는 훈련과 청중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흡입력을 갖추게 된다면은 이 교수님 총이치 기공학을 수강하면서 총이치에 관한 그런 수업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어떤 인생을 살면서 꿈과 비전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또 이렇게 남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자신을 표현할 수 있고 어떠한 주제에 자기가 그 주제를 설명을 하면서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논리정연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그런 실력을 갖추게 된다면은 총이치 기공학이라는 과목 한 개를 수강했을 뿐인데 인생 살아가는 과목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그런 과목들 대여섯 가지를 같이 배우는 것 같아가지고 정말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이번에 스승의 날 때 또 찾아뵀어야 되는데 또 집에를 바로 가버리는 바람에 상당히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아무튼 이번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하면서 선택 삭제 과정과 교합기 리마운팅 과정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고 또 이렇게 다음 주 또 내일 9시에 총칙경학 수업인데 수시고사를 본다고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또 따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교수님 또 주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긍정적인 마음으로 오늘 보내셨는지 다시 한번 안부 여쭈면서 저는 이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